빵을 버리지 않는 빵집, 다봄 출판사. 제5장, 빵을 싫어하던 아이, 제빵사가 되다. 겨울이 되자 일본에서 몽골로 여행을 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다무라는 휴가를 내고 일본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아, 최고로 즐거운 한 해였다. 그냥 이대로 계속 몽골에서 지낼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무라는 의기양양하게 히로시마로 돌아왔다. 그런데 오랜만에 찾은 본가에는 즐거운 마음을 한 방에 날려버릴 만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가 빵집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몽골 생활에 푹 빠졌던 다무라는 까맣게 잊고 있었지만 일본은 계속되는 불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다무라가 일본에 있었을 때보다 오히려 경기는 더 나빠져 있었다. 아버지로서는 빵집을 물려주려고 했던 아들이 빵집 수련을 중도에 포기하고 점점 먼 곳으로 떠도는 것이 안타까웠을 것이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빵집 두 곳은 종업원을 많이 거느린 채 매출은 줄어서 경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많이 지쳐서 가게 문을 닫고 종업원도 내보내고 부부 둘이서 작은 빵집을 열어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고 했다. 다무라는 부모님이 운영하는 빵집의 경영 상태가 이렇게까지 나빠졌을 줄 몰랐다. 더 속상했던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이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저도 모르게 그럼 제가 도울게요 라는 말이 튀어나왔다. 예순이 넘은 부모에게 그동안 효도다운 효도를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도 있었다.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도 있었다. 이왕 빵집을 다시 시작할 거라면 다른 빵집이 아직 하지 않는 걸 해봐요. 다무라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했다. 천연 효모와 장작 화덕을 이용해 진짜 빵을 만드는 거예요. 100년이 지나도 계속 이어질 진짜 빵을. 다름 아닌 다무라가 동경하는 푸알란이나 르코팽의 빵을 본격적으로 만들자는 말이었다. 나도 가게를 작게만 할 게 아니라 빵을 더 맛있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장작 화덕을 쓸 생각은 전혀 못했네. 아버지가 감탄하며 말했다. 여보, 우리 아들이 해보고 싶다는데 같이 해봐요. 어머니도 거들었다. 그럼 그럴까요? 어머니의 말에 아버지가 대답했다. 젊을 때 비하면 나이가 들수록 무언가가 바꾸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이 어려운 법이다. 그런데도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들이 모처럼 의욕이 보이자 함께 진짜 빵 만들기에 도전해 보기로 한 것이다. 설날에 친척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아버지는 가게 문을 닫겠다고 정식으로 발표했다. 4월에는 장작 화덕으로 빵을 굽는 새로운 가게를 열 거라고도 이야기했다. 장작 화덕은 온 가족이 함께 만들기로 했다. 벽돌을 쌓고 사이사이에 모래를 채웠다. 이렇게 가족 전체가 힘을 합쳐 뭔가를 해낸 것이 정말 오랜만이었다. 장작 화덕은 2달 만에 드디어 완성되었다. 이제 천연 효모로 빵을 만들 차례였다. 오랜 기간 빵을 만들어 온 아버지도 천연 효모로 빵을 만드는 것은 처음이었다. 실제로 천연 효모를 사용해 보니 빵 반죽이 부풀지 않거나 반대로 너무 부드러워지면서 좀처럼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천연 효모로 빵을 만들던 사람들의 고생을 덜어주기 위해 이스트가 상품화된 걸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이스트는 빵 효모라고도 하는데 빵을 부풀려주는 효모균 중에서 빵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균을 한 종류만 골라 공방에서 대량으로 키운 것을 말한다. 이스트를 건조한 드라이 이스트는 보관하기도 쉽고 품질도 안정적이어서 전 세계에서 널리 쓰이게 되었다. 이스트를 사용하면 빵이 빨리 부풀어 오르고 풍성하고 맛있게 구워지기 때문이다. 천연 효모는 건포도 등을 물에 담가 발효시켜 만든다. 간단히 말하면 건포도 발효 추출물이 건포도 발효액 종이고 이 건포도 발효액 종에
밀가루와 물을 섞은 것이 건포도 발효종이다. 건포도 발효종을 사용하려면 건포도를 물에 담그는 것부터 시작해서 빵을 구울 수 있는 상태가 되기까지 대략 열흘에서 보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게다가 건포도 발효종은 살아있는 균이기 때문에 만들어 두고 사용할 수가 없어서 매일 밀가루와 물을 섞어 주어야 한다. 그렇다면 왜 이스트라는 편리한 효모를 두고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천연 효모를 굳이 사용하는 걸까? 프랑스의 한 빵집이 사용하는 천연 효모를 조사했더니 무려 1000가지 이상의 효모균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스트균 한 종류만 사용한 빵과 천연 효모를 사용한 빵을 비교해 보면 어떨까? 천연 효모를 사용한 빵의 맛이 압도적으로 깊이가 있고 밀 본연의 고소한 향기를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천연 효모를 사용하면 밀가루를 천천히 발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소화도 잘 된다. 아버지가 가스 오븐에 굽는 식빵이나 단과자빵 같은 부드러운 빵에는 건포도 발효 액종을 사용하고 다무라가 장작 화덕에 굽는 강판유처럼 딱딱하고 신맛이 나는 빵에는 건포도 발효종을 사용하는 등 빵에 맞춰 천연 효모를 구분해서 사용하기로 했다. 장작 화덕을 사용하는 것도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가스 오븐은 온도와 타이머를 설정해 두기만 하면 나머지는 그냥 내버려 두어도 매번 똑같은 빵을 구울 수 있다. 하지만 장작 화덕은 타이머에만 맡길 수 없다. 빵이 구워지는 색깔을 보면서 더 굽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만 꺼내는 게 좋을지 매번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빵이 시커멓게 타버려서 판매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고 만다. 장작 화덕에 빵을 많이 구우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장작에 불을 지펴 화덕의 온도를 높이는 데 2시간, 온도를 조절하고 빵을 놓을 곳을 깨끗이 치워서 반죽한 빵을 넣고 구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데 2시간이 더 걸린다. 장작 화덕에 빵을 한번 구워내는데 대략 4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빵을 많이 굽기 위해 3번, 4번 굽다 보면 단순 계산으로 12시간에서 16시간이 걸린다. 일반적인 회사원의 하루 근무 시간이 8시간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장작 화덕에 빵을 굽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수 있다. 진짜 빵을 만들겠다는 게 듣기에는 좋지만 천연 효모를 사용하고 장작 화덕에 빵을 굽는 일은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다. 게다가 매번 맛있는 빵을 구울 수 있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제빵사로서의 솜씨와 근성을 시험받는다. 옛날 다무라의 할아버지가 빵집을 시작했을 때는 화덕에 석탄을 구워서 빵을 구웠다고 한다. 이스트는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술효모로 빵 반죽을 하고 다음 날부터는 전날 남은 반죽을 효모로 삼았다. 즉, 다무라가 하고자 하는 일은 아버지 때의 편리하고 효율적인 빵 만들기에서 등을 돌려 할아버지 때의 옛날식 빵 만들기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장작 화덕에서 굽는 천연 효모빵이라는 말이 향수를 자극한 것인지 화제가 되었다. 아직 가게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방송국에서 취재하러 왔다. 그렇게 다무라가 빵을 만드는 모습이 방송에 소개되자 가게는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 아버지는 가게를 처음 여는 날 손님이 많이 올 것에 철저히 대비했다. 빵 제조에 3명, 샌드위치 준비와 계산에 5명, 총 8명을 배치했다. 원래는 부부 둘이 아담하게 빵집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정신을 차리니 일이 커져버린 것이다. 드디어 새 빵집 드리앵의 문을 여는 날이 찾아왔다. 당일 아침 가게 선반에는 갓 구운 바게트, 캉파뉴, 식빵, 크루아상, 데니쉬, 카레빵, 피자, 샌드위치 등 다양한 빵이 진열되었다. 정말 손님이 많이 와서 가게 안에 다 들어오지 못할 정도였다. 한편 드리앵의 빵 공방에서는 빵 반죽이 부풀어 올랐는데도 장작 화덕이 뜨거워지지 않았다거나 반대로 장작 화덕이 준비되었는데 빵 반죽이 부풀지 않았다거나 하는 등의 일로 난리가 났다. 다행히 넉넉하게 준비해둔 빵이 모두 팔려 행복한 첫날이 되었다. 개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때문인지
정말 많은 손님이 찾아왔다. 하루에 100여 명이 넘는 손님이 오니 빵을 구워도 금방 팔렸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점차 빵은 팔리지 않았다. 새로운 가게를 구경하러 왔던 손님은 빵이 엄청나게 맛있지 않으면 2번, 3번 다시 오지 않는다. 그런데 천연 효모빵 만들기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아무리 고급 국산밀을 사용해 정성스럽게 만들어도 예전 가게보다 빵이 맛있지 않았다. 손님이 적으면 빵은 팔리지 않고 남는다. 팔리지 않은 빵은 아깝더라도 버려야 한다. 안 팔리더라도 다음날 팔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손님은 갓 구운 빵을 사러 빵집에 온다. 갓 구운 빵이 아니어도 괜찮다면 슈퍼나 편의점에서 살 수 있으니까. 무엇보다 팔리지 않는 빵을 다음날 가게에 내놓고 팔았다가 만약 손님이 그 빵을 먹고 식중독이라도 걸리면 큰일이다. 다무라는 머리를 싸맸다. 손님이 줄었다고 빵 종류를 줄일 수 없는 노릇이었다. 가게에 빵 종류가 적고 먹고 싶은 빵이 없다면 생각한 손님은 다시는 가게를 찾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빵의 수량을 줄여서 저녁 전에 다 팔아버리면 저녁에 방문하는 손님들은 가게에 가봐야 항상 빵이 없다고 판단해서 더 이상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 빵이 팔리지 않더라도 매일 많은 빵을 준비해야 했고 팔리지 않은 빵은 아무리 아깝더라도 버려야 했다. 장작 화덕에 빵을 굽기 위해서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장작 화덕 앞에만 서면 자연스럽게 다무라의 머리는 곤두서고 눈을 치켜뜨게 됐다. 평소에는 온화한 다무라가 악마처럼 변해버렸다. 정성이 안 담겨 있다고 집중하란 말이야. 악마가 된 다무라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예민해져서 사소한 일에도 직원들에게 호통을 쳤다. 너는 뭐가 그렇게 조급한 거야? 빵은 팀워크로 만드는 거야. 아버지는 다무라에게 자주 주의를 줬다. 확실히 다무라는 초조했다. 자신이 아이디어를 내고 모두를 끌어들인 장작 화덕에서 구운 천연 효모빵이 잘 안 되면 가게는 망하고 마는 거니까. 또 8명의 직원에게 제대로 월급을 줄 수 있을지 어떨지도 자신이 장작 화덕에 굽는 빵에 달려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장작 화덕에서 구운 천연 효모빵을 만드는 방법을 다무라 자신을 포함해서 드리행에 있는 그 아무도 제대로 몰랐다.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에 조금이라도 가깝게 더듬더듬 빵을 만들어 갔지만 그것이 생각대로 되지 않아 다무라는 짜증이 났다. 게다가 아버지를 비롯해 다른 제빵사도 다무라가 만들고 싶은 빵을 알아주지 않자 고독했다. 이러한 이유로 다무라는 공방에서 까칠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손님이 많아서 돈을 갈퀴로 끌어모으듯 번다면 고생하는 보람이라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빚까지 내서 가게를 새로 열었는데 적자가 계속되고 저녁에는 팔리지 않는 빵을 큰 쓰레기 봉투로 2봉지나 버리는 상황이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인생을 바치겠다고 다짐한 다무라였는데 매일 녹초가 될 때까지 만든 빵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면서 하루를 끝내고 있었다. 몽골 유목민들이 피 한 방울 낭비하지 않고 알뜰하게 양을 먹는 것을 보고 어떻게든 그 정신을 일본 사람에게도 전달하고자 했는데 정성껏 구운 빵을 매일 버리고 있자니 다무라는 너무나 답답했다. 다무라는 한 알의 밀조차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갓 구운 빵이 좋다거나 여러 종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손님들의 요구에 응하자면 매일 많은 빵을 준비해야만 했다. 그렇게 빵을 많이 만들려면 그만큼 사람도 많이 필요하다. 그 많은 사람에게 월급을 주려면 빵을 더 많이 만들어 팔아야 한다. 그런데 그 결과 버리는 빵도 점점 많아진다. 뭔가 이상했다. 이건 뭐가 잘못된 게 틀림없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고. 다무라는 너무 괴로운 나머지 답답한 마음을 크게 소리쳐 외치기도 했다.